네, 에너지띠 연습 문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에서 나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 에너지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색칠한 부분은 에너지띠에 전자가 차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에너지띠 이론에 의하면 원자과 띠랑 전도띠의 띠 간격으로 도체와 반도체와 절연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가는 원자과 띠랑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기 때문에 가는 도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띠 간격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가 절연체가 되겠고, 다가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냈고요. 자, 그랬을 때 자, 기억 니은디가 가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도체 에너지띠 구조이다. 자, 도체 거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상온에서 전기 전도도는 나가 큽니까 다가 큽니까 물어봤어요. 자, 전기 전도도는 절연체가 제일 작죠. 그래서 절연체가 반도체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상온이라고 조건을 주고 약간 어떤 통제변인 느낌으로 주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상온에서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나에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엄청 높은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다는 온도가 0켈빈인 상태라고 해볼게요. 0켈빈인 상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다는 온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열 에너지가 많이 가해졌다는 뜻이니까 이미 에너지가 가해졌잖아요. 만약 온도가 높은데 열 에너지가 얼마나 가해졌냐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넘어갈 만큼의 열 에너지가 가해진 상황이라면 그때는 전기 전도도가 절연체가 반도체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온도를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상온에서 또는 그 다음 문제에 나오겠지만 먼저 보면 절대 온도 0켈빈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고정을 해주고 전기 전도도를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일단 니은은 전기 전도도는 절연체가 더 작으니까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요. 지금 다에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냐고 물어봤어요. 이 문장은 에너지띠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전도띠, 원자과띠, 에너지띠 이론에 있는 이 띠는 y축이 에너지인, 자,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원자과 띠에는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인 띠들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저 에너지 준위에는 전자들이 각자 차 있을 거예요. 각 준위마다 에너지로 차 있을 건데, 그럼 여기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있는 에너지가 모두 같냐고 물어봤죠? 다 다르죠. 자, 맨 위에 있는 거는 이 정도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정도 에너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에너지가 모두 같진 않다. 다르다. 왜냐면 에너지 준위들이 각자 다른 게 겹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은 틀리고, 그래서 답은 1번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가 있고요. 그래서 절대온도 0켈빈에서 도체랑 반도체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원자과 띠랑 전도띠 간격이 없는 나가 도체가 되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가 반도체가 되겠네요. 에너지띠의 색칠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기억은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입니다 라고 했어요. 네, 띠 간격. 가는, 자, 기억 볼게요. 반도체 에너지띠 구조이다. 맞고요. 니은 나에서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또 나왔죠? 1번에 있었던 디귿 문장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다르죠. 이런 식으로 다르죠. 네, 다르고요. 에너지 준위가 각각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이 큰 물질일수록 띠 간격이 클수록, 자, 상온에서 전기 전도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요. 띠 간격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전기 전도가 이렇게 차근차근 해볼까요? 띠 간격이 크다는 거는 전자의 이동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기 전도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뭔가 그럴싸했지만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기억만 맞겠습니다. 2번이었어요. 그 다음 3번.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랑 전자의 전이 A랑 B를 나타냈대요. 나는 띠 간격이 1.12 EV인, EV는 이제 단위예요. 도체에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띠로 전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나는 띠 간격 고체. 반도체 아니면 절연체겠네요. 이 고체는. 어쨌든 자, 기억님도 보겠습니다. 가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크냐 B가 크냐고 물어봤어요.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비교할 때는 에너지 준위 문제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뭐랑 같냐면 저 에너지 준위 폭을 비교하면 된다고 했어요. 폭은 A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폭은 B가 더 커요. 근데 지금 기억은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나에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또 나왔네요. 에너지 준위 문제가 나오면 Y축을 여러분 그려 넣으세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다르죠.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겠지만 모두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가에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나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의 최소값보다 작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자, 일단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 먼저 구해볼까요? 자, 빛의 진동수는 오랜만에 해봅시다. 빛 또는 광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 거 빛의 진동수로 표현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거에 람다분의 C가 되겠죠? 빛 거에. 근데 이게 다른 버전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자의 에너지 준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참고로 이건 이제 전자 거고 이건 이제 빛 거고 자기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개념이고 이걸 이용해서 자, EA 여기 있는 EA의 에너지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 EA는 4번에서 3번으로 전이된 거기 때문에 전자 거 에너지에서 4번 준위에서 3번 준위만큼 빼준 걸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A는 방출되는 A라고 하는 빛 거고요. 맞죠? 디귿 보면 A에서 방출되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저 A라고 하는 빛이 지금은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 4번에서 3번 저 폭만큼 계산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 사를 보면 네 번째 에너지 준위를 보면 마이너스 0.85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3번 에너지 준위를 보면 마이너스 1.51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0.85에 더하기 1.51을 하면 되니까 이걸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0.66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에너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뭐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진동수라고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할까요? 하FA. 그러면 저 진동수는 하분의 0.66. 단위는 삭제하겠습니다. 단위는 EV겠고. 자, 됐고. 나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의 최소값. 나에서 전자가 전이되는 거를 보면 가장 작은 띠 간격이 딱 이만큼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큼이 몇이라고 했냐면 딱 이만큼이 1.12 EV예요. 그래서 저 나에서 방출되는 빛의 최소값은 얼마냐면 나 그림에 있는 것처럼 1.12 EV입니다. 따라서 저
1.12EV만큼 방출되는 이 빛은 진동수는 몇이냐면 하분의 1.12EV가 되겠죠. 자, 그러면 FA랑 F'을 비교하면 되는데 F'이 더 크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나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의 최소값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네,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을 풀어봤어요.